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아직 6월 초인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이른 더위가 찾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노마스크족이 늘고 있는데요. 모두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6월 1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은 내린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사흘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장중 만선을 터치했고요. 이날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만선을 돌파했어요.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는 IT 기업들의 질주 덕분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일제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 FOMC 회의가 마무리됐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기준 금리는 0%에서 0.25%로 동결을 했고요. 더해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금리 인상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특히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2022년에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위원도 딱 2명이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최소 1년 반 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의 매입을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경제 지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도 남겼어요. 이렇게 연준이 잔치상을 차렸는데 왜 다우와 S&P 500은 하락을 했을까요? 연준이 바라던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고 또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6.5%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수익률 관리 곡선, 그러니까 Yield Curve Control, YCC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YCC는 특정 국채의 수익률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채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하고요. 일반적인 양적 완화보다 좀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나 본데 혹시 또 2차 파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 마감 상황 볼까요? 네, 오름세를 이어간 모습이네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기름값을 밀어 올렸습니다. 7월 인도분 WTI 1.7% 오른 39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39분 지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제로금리 유지 방침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지수를 약세로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특히 기관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고 있고요. 1.12% 내림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우위고요. 0.16%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이 큰데요.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가 상장 4거래일 만에 포드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고요. 또 다음 달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면 수소 경제 투자 계획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독일 정부가 수소 에너지 개발에 총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또 두산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1우선주, 두산 퓨얼셀 1우선주 비상한가 기록 중이고요. S퓨얼셀과 JNK 히터, EM코리아, GMB코리아, 또 상하 프로테크 관련주 모두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YMT와 힘스, 제테마 모두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잇따라 대규모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수주하면서 이미 올해 상반기 수주만으로 지난해 총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른 특징주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저세상 주가 테슬라, 국내 수혜주는? 나스닥 열풍을 타고 국내 증시에도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데요. 그중에서도 1년 만에 주가가 5배나 치솟으며 그야말로 이 세상 주식이 아닌 것 같은 테슬라.
이 그림에서 8일 949.92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천슬라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어제 9% 가까이 급등한 이유는 머스크 CEO가 직원들에게 전기 화물 트럭인 세미를 전력을 다해 대량 생산해야 할 시기다 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인데요. 세미는 한 번 충전으로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요. 오토 브레이킹 같이 오전 안전 주행 장치가 탑재된 것이 특징인데 테슬라가 원래 지난해 출시할 계획이었고요. 하지만 배터리 공급 부족 우려로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생산 계획 재개에 나서는 건 배터리 부족을 메울 만큼 생산 능력이 확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나스닥에 상장한 니콜라 주가가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포드 시총을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아직 차량을 판매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세미의 출시를 앞당기려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테슬라와 니콜라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건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시장 점유율이 아직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자동차의 미래는 휘발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벌써 하고 있다는 의미죠. 네, 사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테슬라의 모델 3 판매량이 지난 4월 3,635대에서 5월에는 11,095대로 205%나 늘었거든요. 모델 3의 가격 인하와 또 중국 경제 회복세가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번 달 판매량은 지난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전기차 산업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대를 했습니다. 테슬라뿐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더 빠르게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테슬라의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부터 미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분명히 못 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달리는 말을 넘어서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이 트렌드를 놓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국내 수혜주로 시선을 돌려봐야겠죠. 국내 수혜주는 크게 두 섹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2차 전지 제조업체. 우선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센트럴모텍과 MS오토텍 그리고 아모그린텍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센트럴모텍은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요. 또 MS오토텍은 높은 강도의 자동차 뼈대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조합니다. 아모그린텍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워 효율을 높이는 핵심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모두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있죠. LG화학은 중국 업체의 LCD 편광판 사업을 1조 3천억 원에 매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2차 전지 이슈와 별개로 강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배터리 양극 소재 물량 확대를 위해서 865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가 뜨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수소 관련주들과 함께 전기차 관련주의 비중 같이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램시마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셀트리온 쭉쭉.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나란히 강세인데요. 영국에서 자가면역 치료용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시험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하죠. 램시마는 미국 얀센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효능이 동일한 복제약이에요.
네,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크 펠드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면역학 교수와 함께 임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왜 이런 임상을 진행하게 됐냐면 펠드만 교수가 한 국제학술지에 종양괴사 인자 알파 억제제를 코로나19 관련 염증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렘시마가 대표적인 알파 억제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간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됐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이기도 하죠. 이번 임상에서 효능이 입증된다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면역 폭풍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최근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템나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된다는 소식에 이 약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JW 중해제약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일제히 오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